돈은 인연으로 계속 찾아온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사람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쪽보다 없는 쪽,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쉽다.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키워드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합니다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욱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돈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돈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적은 돈이라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비결이다.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1원도 쓰지 않는다. 평소 내가 기분파처럼 돈을 쓰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슴이 설레지 않는 데에는 단 1원도 쓰지 않는다. 이 기쁨이나 설렘은 나중에 죄악감으로 바뀔 수 없는 순수한 것이다. 가끔 돈을 쓸 때에는 가슴이 설레지만 쓰고 난 이후에 엄청난 죄악감이 밀려와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과 설렘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쓴 이후에 죄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쓴 결과 죄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 죄악감은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돈을 쓰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놓고 볼 때 내 경우라면 잘 알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돈을 쓰는 그 순간을 최대 음미하기 때문이다. 음미하는 시간도 내게는 행복의 순간이니까. 돈은 항상 선불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저금통에 돈을 넣으면 저금통이 풍요로움의 증폭 장치처럼 움직이고 그 내부에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풍요로움이 내게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다. 나는 기쁨이 탄생하는 장소에 기꺼이 돈을 사용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나 시계, 자동차,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식사, 이런 일에 돈을 아끼는 경우는 없다. 사용한 돈과 기쁨이 순환을 하면서 나의 우주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쓰는 방법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서 기쁨이 탄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돈을 쓰는 본인은 물론 돈님도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보자. 선불과 낭비의 차이를 구분한다. 돈은 물론이고 우주의 모든 것은 선불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먼저 우주의 소원을 주문해야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주의 질문을 던져야 답변이 돌아온다. 용기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보답이 돌아오고 행복해지겠다는 각오를 해야 행복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불이다.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갖추고 선불의 법칙을 실행해보자. 한편 선불의 법칙과 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선불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매번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돈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선불을 지불할 때는 돈을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갈림길이고, 그 선불이
자신이 주문을 한 이상적인 인생을 손에 넣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불을 지불했다는 생각으로 지출을 했는데 결국 돈만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우선 돈을 지불하는 대신 무엇을 얻었는지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2차적 이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고 그 행위를 지속하면 뭔가를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에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돈을 잃는다. 돈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사치를 하는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돈이 없다. 돈을 손에 넣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그 일에서 손을 떼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자신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것,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에 의해 자신의 입장이 지켜진 경험 등이 있다면 무의식 중에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2차적 이득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주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이렇게 돈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대답이 즉시 떠오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계산대로 가서 돈을 꺼내 고마워, 친구들과 함께 또 찾아와 라고 말하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불이다. 자신이 낭비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꿈을 위해 선불을 지불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자. 좋은 징크스는 왜 효과가 있을까? 얼마 전 돈에 대한 강좌를 했을 때 수강생들과 함께 돈가스를 먹었다. 내가 돈가스를 먹을 때는 운이 약간 약해졌다고 느낄 때와 운이 매우 좋다고 느낄 때다. 아, 그러고 보니 늘 먹는 것 같긴 하다. 어쨌든 감기 기운이 있다고 느껴지면 돈가스를 먹고 왠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으면 역시 돈가스를 먹는다. 이건 내가 평소에 돈가스를 먹으면 부정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순풍이 분다 라고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흔히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루틴이라고 불리는 의식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 이것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다고 믿고 일정한 행위를 자신의 루틴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주의 논리에도 들어맞는다. 애당초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한다. 여기에는 우주를 바꿔버릴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우주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현재 우주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이 나의 우주는 이러이러하다고 정한 개념이 형태화된 것이다. 즉,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이 생각해낸 우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징크스는 최대한 실행하는 것이 좋고 자신의 내부에서 신뢰하는 루틴이 있다면 그 또한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쪽이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왠지 모르게 그것을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 즉 파워푸드를 하나 정해놓으면 기운이 없는 날이나 아침부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아, 이걸 먹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라고 간단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날에도 아, 이걸 먹고 더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 라고 스스로를 응원할 수 있다. 모든 지출이 주문과 연결된다. 됐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것은 이미 내 책을 읽은 사람이나 강좌에 참가했던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주 들어본
말버릇일 테지만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뒤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언뜻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반드시 그 앞에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문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가짐이다. 우주로 주문을 낸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불행했을수록 보다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불행한 상황을 행복한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장소를 향하여 크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30대 남성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웃음이 넘치는 인생을 보내겠다라고 주문을 보냈다고 하자. 그는 부업을 시작했고 나름대로 조금씩 수입이 나아졌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언젠가 부업으로 독립하더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순간 다니던 회사가 파산해버렸다. 아, 일단 부업을 좀 쉬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할까? 그렇게 말하는 남성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주가 방향을 전환했군요. 이대로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같이 진행했다면 당신의 주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큰맘 먹고 부업에만 몰두해 보십시오. 아, 그런 뜻이었나요? 그러자 남성은 활짝 웃으며 부업을 본업으로 삼아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몇 년 만에 그의 연봉은 3억 원이 넘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다. 마침내 본인이 원했던 인생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다. 주문을 낸 이후에 발생하는 일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장벽이고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자신의 능력을 깔보지 말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밝은 미래에 도달한다. 주문은 당신이 낸 것이니까. 연애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결혼을 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우주에 보낸 여성이 결혼 상담소에 우연히 소개받게 된 사람이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30대 남성이었다. 만나보니 뜻이 잘 맞았고 왠지 처음 만나는 것 같지 않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우주에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주문했는데 라는 생각에 여성은 연봉 1억 원을 받는 남성들을 소개받았다. 하지만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남성과 만날 때만큼 즐겁지도 않았고 장례를 함께 설계할 만한 상대도 없었다. 결국 여성은 연봉 따위는 관계없을지도 몰라. 이 사람이라면 함께 맞벌이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연봉 3,500만 원 받는 남성과 교제했고 결혼에 꼴이 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도 부업으로 수입도 올리는 남성이었다. 그 후에 그 남성이 다니던 회사가 파산을 하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업을 본업으로 바꿨고 연봉 3억 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우주에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는 주문을 낸 여성은 결과적으로 연봉 3억 원을 버는 남성과 인생을 함께하게 되었다. 이제 눈치챘을 것이다. 여기서 예를 든 전반부의 남성과 후반부의 여성은 각각 우주의 소원을 주문하고 파란을 겪은 뒤에 서로를 만나 행복한 커플이 되었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됐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즉각적인 실행만이 돈을 얻게 한다.
돈이 풍요롭게 순환하는 법칙은 결국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주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소원을 주문하면 그 순간부터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주로 주문을 보낼 때는 우선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1,000만 원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같은 주문은 우주에는 들리지 않는 주문이다. 돈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우주의 입장에서는 응?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3년 후에 하와이에서 홀라테스 강사로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미래의 행복한 상태를 주문해야 한다. 그 주문을 들은 우주는 거기에 필요한 돈도 함께 주문해준다. 당신이 주문을 한 순간 우주는 그 주문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응하면서 주어지는 힌트에 따라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다거나 자신이 듣고 싶다고 생각한 강좌의 정보를 우연히 얻게 되는 식으로 반드시 힌트가 찾아온다. 그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채야 한다. 아, 이건 힌트일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여기에서 이게 힌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라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이 힌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 수 있다. 이는 실행에 옮긴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가 운명을 가른다. 반 걸음 앞의 미래를 봐야 한다. 현재를 산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는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현재는 조금 다르다. 현재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의 바로 앞의 미래다. 사실 지금은 말한 순간에 이미 과거로 되어버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 단위를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다.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을 사용할 때에는 돈을 지출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평소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절박한 순간에서 순간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얽매이면 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인생을 보내게 된다. 늘 지저분한 방에서 살고 늘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갈등이 휩싸이는 등 늘 곤란한 현재가 되풀이된다. 지금까지 현재에 집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선을 들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확인해보자.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장소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돈을 버는 것에 비해 돈을 쓰는 것은 쉽고 금방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 돈을 쓸 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이케 히로시님은 돈 사용 설명서로 쉽게 제안한 것이 돈을 사용할 때 기쁨과 설렘이 있느냐 없느냐로 마음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특히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1원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신박하지요?
예전에 다른 책에서 책을 보유할 것인가 처분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책을 손에 들었을 때 설레는가로 결정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최근에 돈을 아주 펑펑 쓰는 곳이 생겼습니다. 서점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아이쇼핑을 하고 온라인 서점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지요. 그리고 아마존 중고 서점에서 미리 책 목록을 적어 두었다가 반값으로 득템하기도 합니다. 처음 책을 살 때는 한 권은 큰 부담이 없는데 여러 권을 한꺼번에 사게 되면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지요. 한데 올해 1년 동안 책 읽는 즐거움에 빠지면서 책 사는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단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을 때, 특정 분야가 궁금할 때, 고민이 있을 때 해당 분야의 책을 찾아서 정독하고 나면 최소한 한 권의 책에서 한 개의 깨달음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한 개의 깨달음만 있어도 그 결과는 책을 산 가격의 몇 배로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책을 고를 때는 신중하지만 책을 사기 위해 결제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 소개한 선불의 법칙 2차적 이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돈은 물론 우주의 모든 것은 선불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먼저 우주의 소원을 주문해야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주의 주문을 던져야 답이 돌아온다. 용기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보답이 돌아오고 행복해지겠다는 각오를 해야 행복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나는 기쁨이 탄생하는 장소에 기꺼이 돈을 사용한다. 돈을 쓰는 방법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 기쁨이 탄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좋은 징크스를 스스로 정하자. 이것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